오늘 복게임2에 정말 오랜만에 매우 스페셜한 게스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바로 이거 아는 분들이 아시거든요. 멀리서 보셔도. 제 절친인데요. 절대로 친하지 않더라고요. 네, 안 친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을 먼저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2의 S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요 얘기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아실 겁니다, 이게. 지난 5월 7일 새벽에 서남아시아 양쪽인 두 나라죠. 인도와 파키스탄, 카슈미를 둘러싸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 규모 공중전을 벌였습니다. 양국이 핵보유국이니만큼 자칫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었는데요. 전 세계가 바짝 긴장하기도 했고요. 다행히도 4일 만에 극적으로 휴전이 합의가 됐는데 이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죠. 파키스탄 공군의 중국제 J-10C 전투기가 인도 공군의 프랑스제 최신의 라파라 이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 진짜 저희도 잠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건이 컸어요. 예, 그 5월 7일 새벽이죠. 그 인도와 파키스탄 전투기 125대가 국경을 사이에 두고 1시간 넘게 자신의 영공에 머물면서 160km 넘게 떨어진 곳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방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 즉 BVR 공중전을 펼쳤는데요.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 규모의 공중전인 동시에 중국 군사 장비가 최고급 서방 장비와 경쟁해서 시험된 최초의 기록이 될 예정입니다. 예. 중국의 첨단 무기가 이제 제대로 전 세계에 데뷔하는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중국 전투기의 첫 실전 공대공 격추이자 라팔 전투기의 첫 실전도 공대공 사례이니만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서 뉴스가 이제 계속 쏟아졌죠. 네. 저희 본 게임에도 영향을 미쳤죠. 그렇죠. 바로 얼마 전에 그 F-35에 맞서는 라팔이란 주제로 영상을 업로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유럽이 그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그 바이 유러피안 정책을 적용을 해가지고 라팔이 또 상승세도 탄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매운맛을 우리가 오랜만에 또 경험하게 되는. 추락이 될지 누가 알았겠, 격추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근데 격추가 됐다고 해서 J-10C의 성공이 라팔보다 꼭 우세하다 이런 의미만은 아닌 것 같고요. 훈련이나 네트워킹 혹은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전자전, 전술 이런 여러 요소를 활용하는 양측의 능력을 다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 남겨주셨던 분들, 우리에게 매운맛을 주셨던 분들도 다 함께 오늘 방송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 시점 인도와 파키스탄 양측의 주장이 여러 가지 내용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뭐가 맞는지 일단 라팔이 격추된 거 맞죠? 떨어진 거 맞죠? 증거를 보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실제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의 전투기 추락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라팔이라고 써 있네요. 예. 게다가 심지어는 BS-001 프랑스가 인도에 판매한 제일 첫 번째 기체. 1호기. 파키스탄이 중국제 J-10CE 전투기에서 발사된 PL-15E 미사일로 인도 전투기 5대를 격추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3대가 라팔이라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외에도 수호이 30 MKI 한 대, 미그 29 한 대, 그리고 이스라엘제 무인기 헤론 이거 한 대를 격추했다라고 하면서 지도까지 공개를 했어요. 아주 그냥 브리핑 제대로 했네요. 아무튼 라팔이 한 대 이상 석대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한 대 이상 격추된 거는 거의 빼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라팔은 이제 1986년 초도 비행에 성공한 이후에 여태까지 단 한 대도 실제 전투에서 격추된 적이 없는 전투기였는데 라팔의 첫 실전 공중전 사례가 된다. 이건 팩트죠. 네. J-10C, J-20C 하여튼 격추했다고 하는 이 중국의 전투기는 어떤 전투기입니까?
네, 이 전투기는 청두 항공기 공업그룹이 개발을 했고 4.5세대 다목적 전투기인 J-10C의 수출형이라 이제 E가 네. 붙었고요. 중국에 따르면 J-10C는 미국의 F-16 파이팅 팰컨의 최신 버전인 F-16 블록 70이나 프랑스의 라팔급 성능을 갖췄다. 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파키스탄은 중국 외부에서 J-10C를 운영하는 이제 유일한 국가입니다. 2020년에 중국으로부터 36대를 주문을 해서 2022년에 첫 6대를 인도받았고 지금은 이제 20대를 운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알려진 J-10C의 대당 가격은 약 5천만에서 6,500만 달러. 여기에 장착된 그 미사일 PL-15의 수출형인 PL-15E 미사일은 250발을 주문을 해서 예. 이 PL-15 미사일은 마하 5에 이를 수 있는 미사일인데 이중 펄스 고체 연료 로켓 엔진이라는 걸 쓰는데 이게 상당히 특이한 엔진이고요. 그리고 능동 위상 배열 레이저 유도 장치 갖고 있고 오, 예. 수출형의 사거리는 원 모델의 300km보다는 줄어서 145km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지금 라팔을 36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25년 4월에 해군용 26대 추가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 금액만도 10조 6천억 원에 달하고요. 예. 대당 가격은 2억 9천만 달러, 3,800억 원이니까 J-10C하고 비교하면 뭐 5배 정도 비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5천만, 6천만 달러 말씀하셨으니까요. 네네. 예. 특히 중요한 거는 중국이 그동안 이제 의심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어디에 문제가 있다, 싸구려다, 뭐 기타 등등 얘기가 많았는데 그 이미지를 지금 벗어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전과를 아주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죠. 사실 그 카슈미르를 놓고 인도, 파키스탄이 무력 충돌을 벌인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태는 첨단 전투기들 125대나 투입된 무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중전이 펼쳐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중전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제적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관계로 공개된 정보가 좀 적습니다. 팩트 체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 본게임 조에서 긴급 요청을 드려 귀한 분 모셨습니다. KFN의 가족이기도 하신데요. 진격의 아재 아재 고건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실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칼날기 우리 다들 아시겠습니다. 우리 본게임 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격의 아재고고 김동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친구가 나왔는데 네. 나도 좀 같이 맞춰주면 안 될까 해서 좀 네. 어울리십니다. 어울리시면 안 돼. 근데 전투 조종사 시절에 주 기종은 어떤 쪽으로? 주기종은 KF-16이고요. 그 전에 타던 이제 전투기들이 이제 F5, EF, KF5, F-16 블록 32, 32, 블록 52, 그리고 RF-16까지 많이 있고 전투기 시간 한 2,400 정도. 이 친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자 천안함 폭침 도발, 연평도 포격 이 현장에 바로 있었던 그 조종사입니다. 아마도 이제 인도 대 파키스탄 공중전 전술의 비밀을 풀어줄 최고의 전문가 우리가 제대로 모셨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글라스 벗을게. 자, 공군 전투조종사 출신이 바라본 오늘의 이제 공중전 얘기들 하나하나 다시 풀어보도록 할 텐데 어쩌다가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전투기까지 동원해서 크게 이게 붙은 걸까요? 카시미르는 전체의 46%는 인도 지배 지역이고 파키스탄이 35%를 지배하고 있고 중국이 19%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뭔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인데 2025년 4월에 이제 무장 세력이 인도령 카슈미르의 휴양 도시인 파할감 인근에서 관광객을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26명이 살해가 됐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고 인도는 이탈리아에 이제 파키스탄이 개입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5월 7일에 그 신두르 작전 때 테러 단체들의 아지트, 그러니까 은신처 9곳에 스칼프 미사일, 그러니까 스톰 섀도우 미사일이죠. 미사일과 중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한 AASM 해머 폭탄을 장착한 라팔을 포함한 전투기 편대를 배치해서 사실 외과 수술적인 정밀 타격에 나섰던 거죠. 네,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인도가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이고 아무리 봐도 공군력도 인도가 훨씬 더 센 거 아니에요? 파키스탄보다? 인도 국방 예산이요 파키스탄 9배. 와,
그런데 이번에 라팔이 뭐 3개든 2개든 떨어지고 뭐 다른 것도 떨어지겠으면 자존심 많이 또 상했겠네요. 이제 보면 플라이트 글로벌 2025년 그래서 세계 공급 목록 보면은 인도가 전투기 616대, 파키스탄이 387대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어요. 뭐 또 지도 보시면은요. 자,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파키스탄은 모든 전력을 투입을 할 수 있지만은 인도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중국을 아무래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요 일부를 북쪽 국경 지키기 위해서 항공기 일부는 이제 예비로 돌려놓고 또 이제 운용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문제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인도 공군은 36대의 프랑스 라팔 전투기하고 함께 약 260대 러시아제 수호이 30 MKI 그다음에 미그 29 65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까놓게 여쭤볼게요. 격추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모르죠. 아니 뭐 숙련도 아니 무슨 뭐 기체가 아니면 훈련이 들됐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모르세요?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무기 체계만으로 시연되는 게 아니고 전쟁이라는 게 아트의 영역이에요. 아트, 예술? 어떤 무기 체계 하나의 성능을 보는 것보다 전체적인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게 예. 저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객관적인 어떤 보도자료 그리고 이제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하겠죠. 이제 저희가 할 일이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일부 얘기가 이게 맞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뭐 데이터 링크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무기 체계가 섞였다. 뭐 네. 인도는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부분 쪽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게 하나 네. 있습니다. 그 인도군이 공격 편대군을 형성을 해서 들어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공격 편대군이라고 하는 것은 공군의 전투기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전투기들이 모여서 이 공격력을 극대화하고 또는 방어력을 서로 보완하고자 하늘에 방진을 친 겁니다. 예. 여기 3가지 임무 정도로 추려지더라고요. 시드 전력으로 들어간 전투기들은 수호이 30 MKI로 보이고요. 공격 편대군에 앞서 같이 들어가면서 방공망들을 제압을 해줍니다. 예. 레이더나 지대공 미사일들. 그리고 스트라이크 전력은 우리가 그 인도가 가지고 있는 평상시 전력들, 무장을 장착하고 적의 목표를 때리는 전력들을 스트라이크 전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라팔. 예. 이 라팔이 에스코트 임무를 맡았습니다. 에스코트 임무라고 하는 것은 편대군 전면 또는 후방에서 편대군의 위협이 되는 적의 전투기를 막거나 중간에 옆구리 치고 들은 적의 전투기를 에스코트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편대군 바디 전투기들을 거의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솔직히 제일 위험한 게 에스코트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역시 다르십니다. 그런가요? 역시 여긴 본 게임이에요. 예. 육군 중위 출신입니다. 인도군이 그렇게 공격 편대군을 짜서 4개의 축선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예. 전면으로 공격을 하러 들어가는 이 모습, 파키스탄이 여기를 다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DC의 전력이 다 떠서 다 막으려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라파를 타겟팅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 에스코트부터는 제거를 하면 그렇죠. 예. 그 약간 고성능 비행기들이 없으면 약간 오합지졸이 될 수도 있죠. 예. 그런 취약점을 막고자 편대군을 형성을 한 겁니다. 그럼 인도 또 파키스탄 각각 그 데이터 링크가 이번에 잘 이렇게 운영이 됐을까요? 그것도 모르죠. 아 그렇죠. 알 수 없죠. 예, 물어봐야 어떻게 알아, 돼요. 그치? 인도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예. 자꾸 이제 모르는 걸 자꾸 여쭤보셔서 궁금해서 데이터 링크가 하도 그 요즘 그 화제로 떠올라서 그게 그래서 잘 됐냐 거기 또 뭐 기종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잘 됐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추론을 해봅니다. 추론을? 예. 데이터 링크가 다 달라요. 일단 왜 러시아에서 사올 때 그 자기의 링크를 달진 않고 러시아 걸 달아서 왔겠죠. 예. 프랑스 거 라팔도 프랑스 링크를 달고 있겠죠. 이 링크들 간의 상호 운용성이 가능됐을까? 후안 이렇게 네. 되나? 예전에 2019년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한번 있었죠. 그때 당시에 첩보가 있습니다. 이미 파키스탄이 인도 공군의 데이터 링크 체계, 그것도 이제 러시아 체계를 해킹했다. 바로 2020년도에 인도가 데이터 링크 업데이트, 성능 강화 이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이스라엘의 비넷이 들어와서 이거를 하고 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데이터 링크를 다 띄고 이스라엘제로 변환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얘네들의 데이터 링크를 호환할 수 있게끔 프로토콜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게 이제 일종의 통역기를 갖다 붙여서 그렇죠. 서로 다른 인터프레터를 갖는 거예요. 예. 다른 언어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통역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문제는 뭐냐면 이 통역의 능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파키스탄은 직접 비행도 하셨던 F-16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은 좀 나았을까요, 그러면? F-16이 파키스탄이 주력기였는데 네. 이번 인도하고 파키스탄 더 이상 F-16을 사용을 못할 겁니다. 왜냐면 미국제이기 때문에 예. 조약이 있어요. 사이가 좋아서 줬다가 지금 떴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적의 레이더에 우리 전력 많이 떴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했지 직접 교전은 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이 가해올 압력은 어떻게 견딜 것이며 그래서 파키스탄 공군은 인도보다 데이터 링크 변에서 단일 체계로 하겠죠. 중국제 전투기 위주로. 그럼 지금 플랫폼들이 다 중국제로 바뀌고 있잖아요. 단일화되고 있죠. 또 이 데이터 링크가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 체계, 통신 체계, 이 스펙트럼 자체가 만약에 방해가 되고 접속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럼 항공기 재성능 못 내는 겁니다. 예. 그 이번에 그럼 파키스탄에서 쓴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AWACS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종이 쓰인 거예요? 인도하고 파키스탄 모두 다 AWACS를 썼고요. 인도 공군은 그 인도산의 EJ145SM 세대 그리고 이스라엘제 A52I 공중 조기 경보기 3대 각각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요. 파키스탄 공군은요. 사브 2000 LEI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는 단일 기종으로 해서 운용을 한 파키스탄 공군 쪽이 뭐 살짝 효율적일 수 있지 않을까. 사브 2000이라는 여객기에 에릭슨이 개발한 에릭슨의 눈이란 뜻을 가진 LEI 레이더를 결합해서 만든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입니다. 근데 이게요 왜 중요하냐면요 소위 이제 전파침 그러니까 레이더를 끄고 작전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아군 전투기가 적에게 들키지 않게 내가 전자파를 내면서 이미션을 하면서 아니면 적이 나를 탐지할 수 있으니까 소위 우리 이제 굉장히 기도 비닉을 유지해서 들어가듯이 포복해 가듯이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면 얘가 고개를 못 내밀고 제대로 못 보니까 아무래도 보는 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기 경보기가 그걸 쫙 보면서 여기한테 정보를 싹 줘요. 링크로 계속 주면은 스텔스성과 생존성을 높이면서도 작전 능력은 더 상승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키스탄이 라팔 격추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그 중국제 그 PL-15 요 미사일은 조기 경보기로부터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중간 경로 유도를 받을 수 있게 설계됐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사한 전투기가 조준 안 해도 지가 지금 알아서 조준하면서 데이터가 계속 쭉 가고 있으니까 그냥 얘는 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 라팔은 자체 방어용 전자전 장비 스펙트라도 있고 또 인도 공군도 조기 경보기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미사일 날라오면 그건 또 야 네 쪽으로 미사일 날라온다 이런 거 데이터 링크 그런 거 안 줍니까? 왜 이렇게 맞고 떨어졌을까요? 나오죠. 그런 거 다 나옵니다. 누구한테 발사를 했고 타겟팅 되고 있다 뭐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죠.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파키스탄 군이 요 신두르 작전 이전에 이미 전자전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 보도 자료가 나와요. 며칠 전부터 전자전을 계속 수행한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라팔들이 왔다가 격퇴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전자전 영역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전자전을 통해서 인도군의 링크를 디그레이드 시켰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 얘기는 정보를 정확하게 못 받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왜 이러지? 치직, 뭐 이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킹도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이미 해킹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해킹에 대한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게 이미 나토, 미국 다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후에 모든 링크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고 있어요. 뭔가 들어왔을 파키스탄이 했다고 저는 보고 싶지 않거든요. 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파키스탄보다 더 뭔가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쪽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잘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인도도 그걸 한 거고 이미 나토, 미국의 동맹국들은 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킹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전자전을 통해 링크 시스템을 디그레이드. 우군의 링크 시스템은 100% 사용하는데 너는 사용 못하게 디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아, 내가 라팔 조종사라면 난 라팔 시스템으로 적이랑 싸워야 되는데 저쪽은 전체가 옆 동네 고등학교 야구부도 와서 나 도와주고 축구부도 도와주고 예. 뭐 영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나 혼자 1대1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전자전을 하게 되면 또 뭐가 되느냐. 링크가 지금 안 돼요. 통신 재민까지 들어오네. 그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지금. 예. 찍찍찍 안 돼요. 주파수 핑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제가 라팔 조종사라면 정말 죄송한데 미칠 것 같습니다. 진짜 그 가정입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전자전 상황에서 제가 임무를 해봤는데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짜증납니다. 예. 아니, 그 상황은 여쭤봐도 되는 겁니까? 그 상황을 왜 처하셨습니까? 훈련했어요. 훈련이죠. 우리 가상 상황이었죠. 예. 예. 또 우리가 당했나. 훈련을 당할 일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예, 그때 이렇게 전자전 상황에 놓여 있었고 또 미국의 전자전 비행기들 왔을 때 같이 임무를 해보면 주파수가 사용이 안 됩니다. 서로 공용 주파수에서 임무가 안 돼요. 그런 상황을 좀 보신다면 라팔 조종사들 되게 힘든 전투를 했겠구나라는 게 저는 지금 몸으로 전율이 옵니다. 되게 힘들었겠구나. BVR 무장들은 비슷합니다. 체계가. 아니, 솔직히 BVR이 뭡니까? Beyond Visual Range. 가식을 저 멀리. 안 보이는 영역. Beyond. 거기서 쓰는 무장들은 레이더 무장이에요. 그래서 레이더 미사일들은 레이더로 락온을 해야 적의 정보를 알고 거기로 미사일이 날아가겠죠. 이때 미사일과 레이더 상에도 데이터 링크가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링크 16 이런 데이터가 아니라 이 미사일도 표적 정보를 레이더로부터 링크를 통해서 받아요. 그럼 레이더가 계속 락온을 하고 있으니까 어디로 가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링크 체계를 모든 미사일들이 달고 있어요. 지대공 미사일도 달고 있고 공대공 미사일도. 이 링크는 신호 체계로 보시면 돼요. 링크를 계속 줘서 너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계속 유도를 하는 거죠. 옛날에 투우 미사일 중이시니까 투우 미사일 써보셨죠? 그 선달려. 그거는 지령을 선으로 하는 거죠. 예. 얘는 레이더 데이터 링크로 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 링크를 에리가이가 대신 쏴줍니다. J-10C는 락온을 안 하더라도 미사일 발사해. 오케이, 표적 쐈어. 비밀 라이딩을 에리가이로부터 오는 거죠. 예. 아까 무선 침묵 되게 중요한데 레이더를 내가 안 켜고 그렇게 발사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적 전투기는 내가 지금 위협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J-10C가 락온을 하면 스펙트라 시스템 아까 얘기하셨는데 RWR 레이더 워닝 리시버에 누가 나를 락온하고 있다고 위협 경고가 옵니다. 근데 그게 안 왔어요 지금. 레이더 링크도 재밍인데 말도 네. 안 되는데 내 RWR도 아무것도 안 울려. 일단은 괜찮은가 보네. 이런 상황 지금까지 미사일이 왔어요. 그런데 중간 이후에 이게 액티브 미사일, 능동 미사일이거든요. 아까 시커가 A사 레이더를 달고 있죠. 어느 거리에 오면 눈을 뜹니다. 그리고 여기 있네 하고 쫓아와요. 종말 단계. 예. 그 단계가 되면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요. 그럼 전투기가 알아도 그때는 네, 그걸 이제 전술용어로 No Escape Zone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못 피한다. 너무 피해도 가까워서. 너무 빠르고 내가 어떻게 항공 역학적으로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레이저 원이 엄청 좋은 체계거든요. 스펙트라. 아무것도 경고 없이 갑자기 뭐가 울리네? 일단 도망가. 종말에서 깨달았을 가능성이 좀 신빙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지금 이런 체계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나오는데 그렇게 됐을 때 조종사가 어떤 입장인지를 제가 설명드린 거거든요. 네. 이 기종이 좀 차이가 현격하게 나더라도 그 데이터 링크만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어차피 내가 끝까지 조종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이제 통제기가 정보 많이 주고 데이터 링크 하니까 이렇게 그레이드가 달라도 충분히 상대편을 잡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아트의 영역이라고 했어요. 전투기나 무장으로 할 게 아니라 이제 예. 이걸 어떻게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자. 그게 그 과학으로 구현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라팔이 추락했다고 하더라도 쏜 어떤 기종이 더 낫고 이렇게 떨어진 라팔이 떨어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군요, 단순하게. PL-15E 얘기하셨지만 사정거리 145km. 근데 라팔이 가지고 있는 미티어 절대로 성능에서 지지 않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그걸 비교를 할까요? 네, 라팔은 왜 못 쐈을까요? 그러니까요. 나는 정보도 없고 못 봤어. 예. 링크도 못 받고. 그리고 한 가지 나의 레이더로 이제 잡아야 되는데 J-10C에는 탑재형 제모가 있습니다. 제가 제모 항공기랑 교전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항공기가 와요. 제가 온보드 시스템, 제가 가지고 있는 센서 가지고 레이더로 라콘을 하는 순간 풀려요. 재밍을 하는 거죠. 예. 라콘했어? 짜자작 재밍. 지지직. 풀려요. 다시 쏴. 다시 쏘려고 라콘하면 또 풀려. 그리고 없어져요. 다시 나타나. 거리가 엄청나게 가까워지겠죠. 저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부장을. 할 수 있는 걸 다 한 겁니다. 파키스탄 쪽에서는. 파키스탄은 정말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거 다 했고 인도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생각하고 파키스탄을 얕본 게 라팔이 떨어지게 된 원인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그 중심의 그 거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절박함도 달랐을 그렇죠. 것 같고, 예, 아무래도 옛날 스파르타 작은 칼 가지고 있는 아들한테 엄마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싸워라. 아, 칼이 짧으면. 예, 비슷한 거죠. 예. 그리고 또 이번 그 교전을 통해서 귀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J-10C의 전투 모드 레이더와 전자 서명을 공유해주기를 뭐 조바심치면서 많은 서방 이 국방 담당자들이 좀 파견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 어떤 얘기입니까?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잖아요. 세계 최고 수준의 저자전 수트 스펙트라를 장착하고 있는 라팔이 스펙트라 달고 뭐 한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스펙트라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 시스템이냐면 제가 시뮬레이터를 타봤거든요. 이거는 제가 기존에 타던 전투기랑 개념이 다릅니다. 그 정도예요? 네, 라팔이 일예로 미공군 레드 플래그에 처음 4대가 출격을 했었어요. 교전을 해본 미국 조종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기술 혁신이 일정 부분 탑에 있다고 봐요. 예. 거기에 스펙트라를 뺄 수 없는데요. 스펙트라는 전자전 슈트에 그냥 RWR 뭐 그런 경고 장치만 있는 게 아니라 레이더 경고 장치, 레이저 경고 장치, 그리고 미슬 워닝, 어프로칭 워닝 시스템. 미사일이 나한테 온다. 주파수가 달라지고. 오는구나. 예. 또 레이저로 만약에 나를 조사했다. 거리를 알기 위해서. 또 레이저 워닝. 모든 경우를 다 워닝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경고를 했어야 맞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무 무기력하게 떨어졌잖아요. 예, 그 먹통. 저는 다른 쪽으로 어프로치를 해보고 싶어요. J-10C가 무선 침묵을 한 이유가 뭘까요? 어느 정도 J-10C 레이더에 대한 데이터를 인도 공군이 알겠죠. J-10C가 언제 들어왔나요? 옛날에 들어왔잖아요. 예. 하늘을 날기 때문에 우리 전자전기들이 수집을 합니다. 그 데이터 파일을 수집을 해서 저건 J-10C일 것이다 라는 거를 잠입을 합니다. 데이터에. 전자전을 위해서. 스펙트라 시스템도 그게 돼 있겠죠. 그런데 PL-15 날아다녀 본 적 있나요? 없지. 이번 처음 발사됐죠. 아, 그렇군요. 이 데이터가 스펙트라 시스템에 있었을까요? 경고가 올까요? 데이터를 줄 기회가 없었네. 얻을 기회가 예, 안 쓰였으면. 모든 분들이 스펙트라면 다 AI처럼 다 하는 거 아니야? 예. 물론 디시전까지 해줍니다. 이게 뭐니까 어떻게 해라. 그런데 이게 없을 때는 어떻게 경고하냐? 뉴. 나 몰라. 새로운 거야. 처음 보는 거다. 이거 뭐지? 그런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이게 왜냐면 조종사 입장에서. 반대로 파키스탄 군군이 J-10C로 라콘 안 한 이유는 라콘이 하면은 제가 나를 위협하는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파키스탄이 그럼 얘네 침묵해라. 왜냐면 PL-15 쏠 거니까. 그럼 이제는 그 PL-15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보가 이제 있는 그래서 떨어진 잔해하고 이런 거 보면서 데이터 수집을 인도군이 하겠죠? 하고 유럽은 안 친하잖아요. 미국하고. 알고 싶겠죠. 그리고 대만에서도 그게 적용이 되겠죠. 정보를 알아야만 지피지기 백전불태죠. 예. 그 데이터 정보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인도한테 공유해 주세요. 예. 그렇게 분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군요. 근데 그 PL-15가 지금 우연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거의 온전한 거를 구할 수 있다면서요? 예, 인도 펀자브주에 네. 그냥 그대로 떨어진 것 같아요. 예, 불발탄이 일종의 예. 이렇게 멀쩡하게 이건 어떻게 된 떨어졌으니까. 걸까요? 이게 그냥. 인도 땅에 떨어진 것을 수거를 한 거죠. 이 미사일 잔해를 조금 자세히 보시면 이게 만약에 불발이 나고 안 맞았다면 중간에 기폭이 돼서 그러면 워헤드 부분이 없을 거예요. 이 앞에. 근데 온전하다는 얘기는 얘는 그냥 날아간 겁니다. 유도를 받아서 날아가다가 적을 놓쳤죠. 그 맥시멈 거리까지 가서 프리폴한 거예요. 만약 여기서 추진까지 있었다면 추진한 상태에서 떨어져 땅에 박혀서 터졌겠죠. 그러니까 맥시멈 사거리까지 가서 아무런 에너지 없는 미사일이
떨어졌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멀쩡하군요. 네. 어디 뭐 그을린 것도 없고. 그리고 이 자료는 상당한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대만 옛날에 사태 때 사이드 와인더를 사이드 가지고 바뀌어서. 떨어진 거를 보고서 소련이 아톨, AA2 적외선 미사일 똑같이 만들거든요. 이미 미국하고 중국은 미사일 경쟁을 하고 있어요. 공대공 미사일. 예. 그 중에 이게 하나 낫잖아요. 이거보다 더 장거리 미사일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전에 만든 기술을 갑자기 외계인한테 받아서 쓰진 않거든요. 그게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존 기술의 원류,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했구나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레이더, A사 레이더도 이렇게 소자들을 보면 주파수 얼마 정도의 저걸 쓰겠구나. 이런 게 다 전자전의 영역입니다. 어쨌거나 이 PL-15 이거 수출형이니까 지금 사거리가 한 절반 정도에서 한 140, 150 정도 되는 거지. 이거 지금 중국이 활용하는 거는 거의 한 300km 될 거예요. 예. 이거 사실 미국은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PL-15 대항마로 함대 공이랄까 사실 다목적으로 지금 요즘 쓰이고 있는 스탠다드 SM6를 개조한 AIM 174나 혹은 이제 기존의 암람을 대체하려는 AIM 260 그 이제 신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로켓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이 뭐냐면 이거 들어와서 실전 배치되기 전까지는 미 공군도 결국 운용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암람 최신형이 그 AIM 120 그 델타 뭐 요게 최대 사거리가 160km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 사거리에서 미국이 슬쩍슬쩍 지금 뒤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물론 미국은 이것을 뭐 스텔스 능력을 좀 더 활용한다든가 굉장히 창의적으로 미국도 대응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체계 역량 차이가 나는 거는 미국한테는 악몽이죠. 제가 기회가 있어서 어딘지는 묻지 마시고요. 파키스탄 조종사들하고 대화할 일이 좀 있었습니다. 네. 거기 F-16 출신이라 말이 잘 통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들은 얘기는 PL-15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어요. 왜냐면 파키스탄에 F-16이 있고 J-10 같이 운영하니까. 네. 파키스탄 공군 조종사 말이 PL-15의 사거리가 엄청나다. 그 얘기 듣고 폭자는 중국 무기가 성능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미국이 거기에 대항해서 사거리를 계속 늘려가는 걸 봤을 때 이걸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BVR 교전 얘기하시면 다들 이제 쉽게 얘기를 하세요. 미사일 쏘면 맞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그파이트보다 더 어려운 게 BVR 교전입니다. 머리를 상당히 써야 되고요. 거기 안에서 서로 기만도 해야 되고 쏴도 안 맞아요. 다 도망 다니고 특히 저런 미사일을 만나면 BVR에서 가장 중요한 게 FLO, First Launch Opportunity. 장거리에서 누가 먼저 쏘느냐에 따라 나는 공격이 되고 저기는 방어가 되는 거죠.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기종보다 무장이 먼저다. 미그 21이 링크로 이걸 쏴도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미그 21들이 와서 이걸 다 던지고 뒤로 가고 에이왁스가 조사할 수도 있잖아요. 발사대만 그냥 발사대 역할만 그럴 해도. 수도 있죠. 예.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무장에 대한 연구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떨어진 자료가 모두가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떤 성능이 있을 것인가. 그럼 아티스트가 이런 공중 작전에 여러 명의 아티스트가 있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에스코트 하는 분들, 그리고 스트라이크 하는 분들, 그리고 또 작전 짜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있겠어요? 저는 공격 편대군을 음악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오케스트라. 예. 그리고 마에스트로의 지휘에 맞춰서 협업을 하는 거죠. 예. 협주가 깨지는 순간 그 소리 관객들이 먼저 알잖아요. 이번 작전은 협주가 안 됐다고 봅니다. 그럼 마에스트로는 누가 되겠습니까? 이런 작전에서. 육군 중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듣기는 좀 그러네요. 예. 그럼 그 전체적으로 기획은 누가 해요, 그러면요? 거기 기획하는 사람도 있고 군장기들, 그래서 아까 편대 군장기들이 그거를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떠서 직접 지휘를 하고. 본인들이 직접. 예, 저도 많이 해봤고요. 그때 네. 이제 어떻게 방어를 해줄까. 예전에 F5, F4들 뒤에서 F-16이 어떻게 지원을 해줄까. 똑같이 에스코트를 어떻게 해줄까. 수입을 어떻게 해줄까. 전자전은 몇 시간 때 어떻게 해라. 적의 전투기는 어떻게 너가 방어를 해라. 들어갔다 나와라. 이런 걸 다 짜서 들어갑니다. 저는 잘못 생각해서 F-16이
그 메인이고 그 에스코트를 F4, 5가 할 줄 알았는데 그게 그러면 안 되겠군요. 이제는 F16이 바디가 오고 KF21이 에스코트 하겠죠. 그래 그렇게 바뀌는 거죠. 예, 확실히 상위 기종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군요. 예. 그리고 아무 상관없는 우리 스텔스 전투기들이 미리 가서 시드 임무나 미리 그렇지. 미리 다 정리해야지. 예, 전자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해주는데 전자전기가 있다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겠죠. 예. 대한민국. 근데 예. 파키스탄 공군이 전자전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스탠드업 제밍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에스코트 제밍 우리 본 게임에서 많이 다루었던 프라울러, 그라울러 이런 게 있었는지 만약에 네, 그게 그건 있었다면 예, 그렇지. 게임이 안 됩니다. F22도 게임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이참에 그냥 말씀 나온 김에 우리 그 KF21 얘기했을 때 전자전 얘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기능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자전기 가야죠. 예. 무조건. 6세대 스텔스 이전에 전자전기가 먼저 나요. 예, 왜냐면 전투는 내일 하는 거기 때문에 6세대 스텔스 언제 기다립니까? 그렇죠. 전자전기로 편대군을 보호해야죠. 예. 지금 당장. 네. 이거 인도 지금 당장 하고 싶었는데 다 안 됐을 거예요. 모디 총리가 마지막에 한마디 합니다. 진짜로 한번 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거 지금 막 보여주려다가 우리가 약간 창피를 당한 것 같은데 데이터도 왔겠다. 나중에 한번 해? 차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일이죠. 그리고 여태까지 인도 파키스탄이 일방적으로 승리하지 않았어요. 요렇게. 근데 인도 파키스탄이 단 4일 동안에 이렇게 무력 충돌을 했는데 이때도 또 빼놓지 않고 요즘 뭐 항상 얘기가 되는 드론이 또 등장했다고요? 아니 지금 이제 요즘 전쟁에서 드론을 안 쓰는 나라는 국방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나라인 거죠. 예. 드론이 활용이 되는데 이게 좀 약간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요. 그러니까 핵무장한 국가들끼리 드론으로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드론 전쟁한 사례가 또 처음이다. 어떻게 보면 드론들끼리 간의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진 게 우크라이나라고 한다면 여기는 파키스탄하고 인도 전부 다 핵무장국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스라엘제가 아무래도 뭐 가장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정찰용으로 이제 뭐 우리도 사용하는 서처나 헤론 그리고 뭐 자폭 드론 그래서 하피 그다음에 그 발전형인 헤롭 최근에는 미국산 MQ9 브라보 프레데터 드론 31기를 도입하기로 했다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럴까 이제 장기 채공의 정찰과 공격이 결합된 역량까지 확보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파키스탄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절대 있지 않죠. 그러니까 뭐 인도가 뭔가 한다. 파키스탄 당연히 합니다. 여태까지 계속 보면 그런 틱포텟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군사력 열세인 건 파키스탄이 맞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비대칭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편이고 그렇다면 드론의 사용도 이런 비대칭 전략을 수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이 됩니다. 한국들은 군용으로 대중을 쓴다. 이건 뭐 사실 중국이 초기부터 굉장히 많이 하던 그런 일이고요. 그리고 중국산을 많이 들여오는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중국산 그 CH4 그다음에 아마 튀르키예산 바이락타르 안 그러면 뭐 아킨지 뭐 이런 이제 정규의 군용 드론을 도입해서 공격에 활용하고 있고 뭐 이외에도 자체 개발한 것도 있대요. 브라크라고 예. 2015년부터 대테러 작전을 활용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이건가요? 예, 브라크. 예. 신도로 작전 해가지고 해서 파키스탄을 공격했잖아요. 파키스탄 당연히 반격을 해야죠. 그래서 분야한 알 마르수스 작전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 작전에서 무려 400에서 500대의 값싼 튀르키예제 드론이 동원이 돼서 인도 영토 깊숙이 침투를 했다. 그래서 인도 주요 군사기지의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향후에 전면 공격이 필요한 핵심 정보를 수입하려 했다라는 건데 뭐 엄청난 피해를 줬냐? 그다음에 얼마만큼 뭐 정보를 수입했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게 없고요. 근데 다만 이제 한 인도의 한 10여 개 도시에 걸쳐서 이런 갑자기 그 인도 공군이 아니라 파키스탄의 드론들이 막 뭐 100여 대가 지나갔으니까 물론 흩어져 갔겠지만 하나부터 수십여 대씩 지나가는 모습들을 바라본 그 인도 시민들 혹은 인도군은 상당히 아마 놀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게요? 이게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이제 드론 대 드론 얘기도 있는데 아까 저는 이제 하고 있었던 우리 공중전 얘기를 이어서 드론에다가 연결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 예. 인도의 드론들은 약간
비싼 드론들, 이스라엘제 그런 거 우리도 있지만 그런 걸 사용하는데 파키스탄은 자폭용 드론 좀 싸고 가성비 이걸 왜 그랬을까 이렇게 봤는데 어떤 드론을 하나 인도 전역에 깊숙이 보내면서 이걸 탐지를 할 거 아닙니까? 네. 방공 시스템들이 다 레이더를 키겠죠. 아. 이따 이러면서 또 레이더파가 수집도 되겠죠. 또 거기다 데이터가 또 예, 들어가는군요. 어디 데이터를 수집을 함으로써 역으로 그 위치를 알게 됩니다. 어디에 방공포대가 있구나, 어디에 레이더가 있구나. 그럼 예. 이 판은 레이더고 저거는 방공포구나. 그런 수집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또 격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막 또 맞네, 쏘네. 또 모르 쏜 애도 있을 테고. 네, 여기서 예. 이거 방공포 맞네, 뭐 미사일 맞네, 예, 예. 포 맞네, 어디 있네 하고 지도가 작성되겠죠. 다른 드론들이 또 들어갔죠. 예. 그리고 자폭 드론들이 들어갔죠.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링크 시스템들이 지상 중계소 그리고 통신을 위해서 통신 중계소들이 전방에 쫙 깔려 있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이미 링크를 무력화하려면 그 중계소들을 때려줘야겠죠. 거기에 비싼 드론들을 쓸까요? 안테나 하나 때리는데 싼 자폭 드론들이 가면서 그 방공망들을 위치 파하고 거기를 디그레이드 또는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럼 이 차후 작전에서 다시 한번 붙을 수도 있는데 여건 조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유리하게 본 작전 이전에 여건 조성. 오늘 방공망 위치 알았어. 그럼 인도는 또 알았으니까 또 바꿔야겠죠. 예. 피곤하잖아요. 이거 기지 하나 옮기는 게 쉽겠습니까? 장비 하나도 그렇고. 방독면 쓰고 뭐 하려면 또 힘들잖아요. 예. 예를 들자면 그럼 인도군 힘들죠. 그리고 또 바꿔야 되죠. 또 띄우죠. 또 확인하죠. 그러면서 또 때리죠. 이렇게 되면 확인이 쉽지. 그걸 바꾸는 건 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효과적으로 싼 드론들을 던지는 거죠. 런칭. 예. 또 그런. 예, 차후에 공중전 있을 때 또 링크 아까 안 됐는데 안 예. 됐다고 보는데 앞에 왔는데 또 이것도 안 돼. 에이왁스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똑같은 일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드론으로 공중전을 대비를 했다라고 저는 어느 부분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걸 다영역 작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좀 다르게 얘기하고 싶어요. 공중전을 위해서 모든 컴포넌트, 구성 요소들이 힘을 합친 거죠. 이게 진정한 합동전이죠. 예. 말씀 들어보니까 전반적인 군사력은 인도가 돈도 많이 쓰고 우세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파키스탄이 이번에 뭔가 잘한 것 같은데요, 준비를? 실행도 잘 된 것 같고. 파키스탄의 절박함이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 그래서 파키스탄 전략가들이 인도가 자신들보다 훨씬 더 우세한 세력을 갖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거를 철저하게 막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무기들에 더해서 중국제 무기에 튀르키예 드론에 이런 것들을 하여튼 조합을 해서 자신들이 이길 수 있는 윈셋을 만들어 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최적의 조합을 찾아 나간 거고요. 그럼 인도가 굉장히 무능하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다만 미국과 서방 동맹국에 가까워지면서 기존의 러시아 무기 체계들과는 또 이렇게 멀어지면서 일종의 제가 볼 때 이전의 과정에 있다고 보는데 이런 이전 과정에서 생긴 갭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전 과정에서 생기는 갭으로 인해서 아마도 이번 작전에 일부 구멍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이제 저의 추정이고요.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결국은 우리가 그간 그렇게 무시하던 중국제 무기라고 하는 것들 이것을 그냥 단순히 그냥 무기체계 하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합을 잘하면은 굉장히 현대전에서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이고요. 이거는 사실 여기서 그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은 북한조차도 이런 비슷한 윈셋을 추구해서 준비를 하게 될 경우 우리가 그간 확신하고 있던 항공력 혹은 해상전력에서의 절대적인 우위 이거 늘 보장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저는 이제 한 가지 거기다 작은 첨언을 하자면 우리 대한민국 K방산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모든 무기체계가 지금 근육에 해당되는 미사일, 타격체계, 즉 근육에 해당되는 무기들도 잘 나가고 있죠. 이제는 좀 더 고급적인 소프트킬, 전자전 측면에 이제 눈을 돌려서 이런 근육들을 지배할 수 있는 게 뇌입니다. 브레인.
전자전 신경 체계가 빨리 육해공군에서 전자전이 다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력들이 빨리 들어와서 내일이라도 전투를 한다면 이 조합을 통해서 어떻게 작전을 할 것인가 이런 게 연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가장 어려운 선수는 내가 아무 정보도 없는 선수다. 타석에 들어섰는데 예. 투수가 처음 나온 투수가 어떤 변화구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포크볼 얘기하시죠. 예, 포크볼 얘기했는데요. 어떤 변화를 갖고 있는지 뭐가 결정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타석에 섰을 때 과연 내가 저 사람이면 나이가 얼마고 경력이 얼마 떠나서 안타를 칠 수 있는가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비슷한 것이 바로 현대전자전의 특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뛰어난 검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보검을 들고 상대를 맞으러 갔는데 갑자기 주변이 깜깜해져 버린 거예요. 불이 다 꺼져 버리고 일당 100을 상대할 수 있는 검사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보검만 들고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전자전을 우리가 충분히 대비하지 않으면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또 배운 게 많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게임은 OTT 웨이브와 GTV,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교관님도 계신데 뭐 어떻게 해야지? 우리 둘이 M 할게요. M. 예. 그러니까 그래. 두 분이 M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같이 M 하면 네, 돼요. 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S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친하지도 않으시다면서 뭐 또 바로 또. 예. 한번 친것 같은데? 당신당. 아닙니다. 예, 스리런 나왔습니다. 예. 시야가 확 넓어졌어요. 오늘 말씀 듣고.